안녕하십니까, 공대리입니다. 오늘은 하늘과 우주를 향한 꿈이 실현되는 곳 공군사관학교에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예고해드린 대로 공군사관학교의 생활상을 이야기해드리기 위해 생도 두 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자기소개부터 구독자분들께 자기소개부터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69기 4학년 구민지 생도입니다. 안녕하세요. 71기 2학년 이지석 생도입니다. 오늘 공대리에 출연을 하시게 됐는데 첫 게스트예요. 저도 지금 게스트를 모시고 이거를 촬영을 하는 게 처음이라서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벌써 오프닝만 6번째 찍고 있어요. 6번째 찍고 있는데 오늘 저는 두 분만 믿고 가겠습니다. 저는 공대리님만 믿고 가겠습니다. 네. 저는 선배님만 믿고 가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서로를 의지해가면서 일단 각오 한번 들어볼게요. 오늘 어떤 각오로 나오셨죠? 저는 이제 구독자 수를 1만 명 더 늘리는 걸 목표로 하겠습니다. 저는 73기, 74기 후배들을 한번 끌어모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그냥 산뜻하고 패기 넘치는 각오 들으면서 시작을 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바로 질문을 들어갈 텐데요. 사관학교라고 하면은 사실 저는 이제 학사 장교 출신이고 전 사관학교 졸업을 한 게 아닌데 사관학교라고 하면은 뭘 배울까? 사관학교에 가면 뭘 배우나 하는 것들을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으셨어요. 실제로 생도분들이 어떤 것들을 배우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대략적인 일과를 말씀드리자면 오전에는 단재관이라는 곳에서 일반 대학생들과 같이 강의식 공부 받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체육 수업이나 군사훈련 또는 그 항공우주 특성화 교육이라고 드론이나 캐니성 관련 전문 특성화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일반적인 교육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전공 같은 게 또 따로 있나요? 학과나? 이제 전공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는 그냥 문과, 이과로 해서 반이 나눠지고 그다음에 2학년이 올라가면서 문과는 3개 과, 이과는 5개 과로 이제 세부 전공이 나눠지게 됩니다. 네. 문과 같은 경우에는 국제관계학과, 국방경영학과, 항공우주정책학과가 있고 이과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공학과, 항공우주공학과, 기계공학과, 그리고 전산과, 그리고 전자학과가 있습니다. 오늘 하려고 좀 외워오는 건가요? 알고는 그냥 결론적으로 사관학교 생도들은 오전에는 이제 다양한 학과, 자기의 전공에 따른 그런 교육을 받고 오후에는 이제 체육 수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활동들을 한다라는 건데 그러면은 따로 수강 신청 이런 거는 없겠네요? 보통 큰 틀이 학교에서 짜여져서 나오는데 저희 생도들 같은 경우에는 2학년 때부터 교양 과목을 한 과목 또는 2과목씩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전공을 이렇게 짜여진 스케줄대로 배우면서 그 와중에 또 교양 과목은 또 따로 배우게 되는군요. 그러면은 이제 오후 학과에 뭘 하는지가 자연스럽게 궁금해지는데 오후 학과에는 체육 수업이라고 하면은 그냥 뛰나요? 뭘 하나요? 이제 체육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체로 일주일 중에 이틀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1학년, 2학년 같은 경우에는 하루는 무도, 검도, 태권도, 유도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배우고 항공체육에 필요한 거 핸드스프링이나 기계체조나 아니면 웨이트 이런 거를 실제로 교과 과목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3학년, 4학년이 되면 이제 구기 종목들을 또 추가로 배우게 되는데 저는 선배님만 믿고 가겠습니다. 구기 종목에는 럭비, 테니스, 배구, 축구가 있습니다. 아니 뭐요? 아까 둘이서 짜고 왔어요? 알겠습니다. 두 분이 팀워크가 아주 사실 두 분이 지금 중대가 다르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관학교가 총 8중대까지 있는 걸로 아는데 고민지 생도가 4중대, 6중대 이렇게 들었는데 중대가 다르면 사실 얼굴 보고 그렇게 할 일이 많지는 않죠. 학년이 다르면. 학년이 다르기도 하고 중대별로 사는 건물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활동하는 데도 겹치지 않고 사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뭐 교반이나 과가 같지 않는 이상 다른 중대 동기생들과 많이 접촉하는 일이 없습니다. 아, 그러면은 대신에 그만큼 좀 중대 사람들이랑 엄청 끈끈하게 예, 좀. 맞습니다. 그럼 반이 있고 또 중대가 있는 건가요? 중대는 생활하는 생도대 내에서의 집단 같은 것을 의미하고 교수부 내 수업 듣는 곳에는 과별로, 과 안에 교반별로 나누어서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지금 방금 그 오후에 하는 체육 수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아까 체육 수업은 일주일에 이틀을 하신다고 하셨고 나머지 그럼 3일은 보통 뭐 어떤 것들을 하는지 좀. 대체로 체육 수업이 5, 6교시에 진행이 됩니다. 사관학교가 총 8교시까지 있는데 이제 이틀을 제외한 3일 중에는 2학년 같은 경우에는 MUA라고 무인항공반을 운영하기도 하고 또 이제 드론이나 이런 특성화 교육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아니면은 5, 6교시에 그냥 학과 수업이 진행되거나 공강, 일단 대학생들처럼 공강 시간이 존재해서 자기 개발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공강 시간에는 사실 근데 사관학교를 나갈 수는 없죠. 네. 아, 그럼 안에서 뭔가를 할 텐데 보통 뭘 하면서 시간을 보내시나요? 그러니까 공강 시간에도 그렇고 이제 일과 후에 이제 끝나는 시간이 몇 시죠? 17시 30분 저녁 식사를 먹고 나서부터 자유시간입니다. 네. 자유 시간이 있는데 자유 시간에는 그러면은 뭘 보통 하면서 시간을 보내나요? 생도별로 뭐 차이가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학과 수업 때 배운 과목을 복습하기도 하고 과제를 하거나 또는 웨이트나 테니스 등 자기가 필요하거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보충하는 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뭐 남는 시간에도 운동을 하거나 예. 공부를 하거나 예. 어때요? 이 답변을 듣는 네.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제 과제나 이런 것들을 하고 저도 웨이트장을 자주 가기 때문에 대체로 웨이트를 하거나 아니면 동기생들끼리 모여서 뭐 있었던 얘기나 뭐 다양한 자기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문무를 겸비한 학생부가 되기 위해서 아주 그냥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저희가 사전에 어떤 대본을 드리거나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특이한 생도들이 뽑힌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저 그러면은 이제 과제를 많이 주시나요 교수님들이? 이 기회에 좀 한 말씀 교수 또 교관님들께. 과마다 다르기도 한데 국제관계학과 특성상 과제 너무 많습니다. 교수님 사랑합니다. 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찾아온 날이 공군사관학교 개교 기념일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오늘 쉬는 날인데도 이렇게 나와 주셨습니다. 게다가 한술 더 떠서 다음 주부터 그 시험이죠? 예, 네. 맞습니다. 시험 기간인데도 이렇게 있는 거 보면 자신이 있는 겁니까? 이쯤 되면 4학년쯤 되면 기말고사쯤이야 가볍습니다. 가볍고. 네. 오늘 한번 그러면은 한 밤 10시까지 촬영을 하고 다음 주 시험 결과를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험을 어떻게 보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시험은 공군사관학교의 시험은 뭐 좀 특별한 게 있습니까? 이제 공군사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부터 중간고사가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뭐 시험 기간이라고 하면 기말고사 기간은 그대로 있고 이제 중간고사를 대체해서 수시나 이제 공군사관학교 올해 목표가 토론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토론이나 수시 이런 과제 위주로 이제 중간고사는 대체가 되었고 기말고사는 정상적으로 대학교와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사관학교의 평가는 단순히 시험 성적이나 과제로만 결정되는 게 아니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상황생도들의 평가가 오로지 학위 성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위 성적과 더불어 생활 성적이라고 평소에 생도대 내에서 생도들이 얼만큼 잘 사는지 벌점이나 상점을 받을 행동을 얼마나 하였는지 그리고 더불어 체육 군사훈련 점수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덕체를 다 겸비해야 이제 사관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 다음 주 이제 기말고사가 끝난다는 거는 학기가 끝난다는 거죠? 예, 이번 맞습니다. 학기가 끝난다는 건데 그럼 학기가 끝나면 방학인가요? 아닙니다. 저희 생도들 같은 경우에는 1학기 기말고사 끝난 뒤에 바로 학예 군사훈련을 시작합니다. 학예 군사훈련, 그러니까 방학이 아니라 예. 바로 학예 군사훈련을. 예. 학예 군사훈련에 대해서 그럼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제 학예 군사훈련은 이제 1학기가 끝나고 나면 4주 동안 학년에 맞는 다양한 훈련들을 합니다. 1학년 같은 경우에는 패러글라이딩, 수영, 그리고 행군을 위주로
실시하고 있고 2학년 같은 경우는 유격이 중심이 돼서 유격 해양생활 훈련 그리고 학년 공통으로 4주차에는 기본군사 경연대회라는 이제 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3, 4학년은 어떤 훈련을 받죠? 예, 3, 4학년의 경우 말씀드리자면 3학년 생도의 경우 공군에 꽂힌 군수훈련 하고 있고요. 4학년 생도의 경우 장교가 되기 전 마지막 학예 군사훈련인 만큼 초급 장교 역량 강화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그 훈련이 끝나면 그땐 진짜 방학인 거예요? 네, 그럼 이제 대학생들처럼 4주간의 방학이 있습니다. 대학생들처럼 4주간의 방학. 대학생들처럼? 대학생들은 4주간의 방학이 아니지만 뭐 아무튼 뭐 그런 방학이 있다는 걸 방학 자체는 그냥 똑같이 그냥 자유롭게 개인 시간으로 채워져 있는 거죠? 예. 예, 맞습니다. 네, 그때는 뭐 자유롭게 뭐 MT도 가고 뭐 MT 도 그냥 가고, 예. 즐거운 개인 생활도 누리고 뭐 여행도 가고 예.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번에는 그거를 물어보려고요. 지금 입고 계신 옷이 엄청 하얘요. 지금 화면에도 뭐 그렇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본 웬만한 제복들 중에서 가장 하얀 것 같습니다. 이 하얀 제복을 관리하려면은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생도들의 제복이 사실 또 엄청 멋있잖아요. 엄청 멋있는데 어떤 옷들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지금 저희가 입고 있는 옷의 경우 생도들이 외출을 나갈 때 입는 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소 생활할 때는 학위 수업 들을 때 근무복이라는 옷을 입고요. 근무복을 입은 후에 일과 후에 체육 활동을 하거나 평상시 생활을 할 때는 체련복이라는 반팔, 반바지, 긴팔, 편한 트레이닝복 같은 옷을 입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복을 이 사관학교 내에서 사복을 입을 일은 없는 건가요? 사복을 입으면서 활동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 사복을 입으면서 활동을 하는 경우는 없고 옷 걱정은 따로 안 해도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사복은 이제 방학 때만 4주. 예, 외출 외박 때나 외출 외박 때와 4주에만 바짝 입게 되고. 그러면은 보통 두 분은 방학 때 뭘 하세요? 학기 중에 받은 품위유지비를 모아서 대체로 해외여행이나 이제 친구들이랑 국내 여행 가는데 여행에 주로 돈을 쓰고 있습니다. 고민지 생도는 저 같은 경우도 평소엔 외출 외박이 보통 1박 2일의 경우로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단기간에 할 수 없는 여행 저도 많이 다니는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그 품위유지비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제 이지석 생도가 품위유지비를 통해서 여행을 다닌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또 관심이 많은 거란 말이에요. 사실 공군사관학교, 그 사관학교의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사관학교의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품위유지비입니다. 네, 품위유지비뿐만 아니라 들어가자마자 첫날 전 알 수 있었습니다. 를 포기하고 다시 재수를 해서 가끔 봐서 더 좋을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네. 무엇을 생각하든 그 이상일 것입니다.